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코스피는 2%대, 코스닥은 4%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도 불확실성은 계속 여전합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 시한, 협상 시한을 48시간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이 미국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부담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 이슈도 지금 부담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슈 역시도 불확실성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당부하권에서 시작을 하더니 지금 역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0.4% 올라주면서 2,3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78% 낙폭을 보이면서 8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보겠습니다. 당부하권에서 역시 거래 중인데요. 313선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업종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413종목이 오르고 있고 42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9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6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3억 원, 기관은 1,856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952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억 원, 개인은 11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만 6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5% 상승세 보이면서 59,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C화학은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 3.75%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친환경 포장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처음에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에도 아직 악재가 있는데요. 전기차 코나 화재 소식 때문에 지금 오늘도 2.03%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 짙습니다. 지금 빨간불을 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 그리고 CJ E&M 세 종목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은행과 의료 정밀, 섬유 의복, 유통업 그리고 종이 목재는 지난 거래일보다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화학과 운수 장비, 비금속 광물 그리고 통신업에서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금융, 유통,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면에 운송 장비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통신 장비, 기계 장비, 그리고 정보 기기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화솔루션과 두산퓨얼셀, SK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셀트리온, 한국전력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바른경제TV의 에이스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별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네. 기운이 축 처지네요. 근데 우리 뱅커님은 잘 지내셨나 봅니다. 목소리가 아주 쌩쌩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잘 쉬다 왔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
저 소개할 때 네. 바른경제TV의 에이스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 방송에 전문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예. 다른 전문가님들도 계시는걸요. 네, 이제 점점점 많이 늘어날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곧 나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에이스 자리를 유지하실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네. 너무 강력한 아니에요. 경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오늘 시장은 네네. 지난주에 계속 조정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네. 코스피는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또 다시 파란불이 켜졌거든요. 네,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아마 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보하는 장, 박스권의 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줄인이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현금 위주로 좀 들고 계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알아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네네. 네이버와 CJ그룹입니다. 지금 네네네. 전략적인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보셨죠, 기사? 네, 어려운 단어, 전략적 동맹. 야, 발음도 어려운 그 어려운 단어를 우리 또 배앵커님 쓰고 계시는데요.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데 네.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둘이 협력해서 이 지구를 구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글쎄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나 기업에서는 이런 두 거대 기업, 경쟁하는 네. 거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바로 네이버하고 CJ가 드디어 전략적 동맹을 지금 맺고 아마 지금 같이 협력을 할 것 뭐 같습니다. 서로 얻을 게 있겠죠. 네네, 지금 아마 위닝 전략이라고 지금 증권계에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서로 좀 약간 사업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좀 지분 교환 가능성을 좀 하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분 교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네이버하고 CJ그룹이 물류와 콘텐츠 등에서 포괄적 사업 제휴를 지금 일단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 일단 네이버가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요. 일단 CJ 계열사 제공하고 네이버하고 주식 맞교환을 하면서 네. 지금 아마 협력 관계를 좀 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가 일단 배송 물류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하고 전략적 대우를 통해서 물류를 좀 보완을 하고 또 CJ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콘텐츠를 이렇게 생산하면은 유통할 분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이버를 통해서 그 지금 콘텐츠를 아마 같이 유통하면서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웹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오리지널 작품들을 CJ가 또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을 하면서 영상화하면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만든 거를 또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큰 위닝 효과가 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네.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커요. 공룡 기업이라고도 네. 불릴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네, 네. 협업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안정적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 지금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네이버 쇼핑을 좀 더 키워서 시장 확대,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쇼핑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류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바로 돼 있죠. 맞아요. 네이버가 네. 없으니까 CJ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좀 확보를 하고 지금 뭐 CJ 같은 경우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도 제대로 상영할 데가 없습니다. 네이버를 엄청난 플랫폼인 네이버를 통해서 그렇죠. 만든 것들을 유통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마 윈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회사가 협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대기업인 만큼 네. 경쟁 기업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네이버를 따라 붙으려고 네이버를 한번 턱밑까지 따라온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바로 그 잘하십니까? 이제 카카오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 아닙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협업 문제 때문에 얘기가 또 나오다 네. 보니까 주가가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카카오가 정말 이렇게 턱 밑까지 딱 따라왔는데 네. 머리 위로는 올라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아. 상당히 조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 때문일까요? 지금 카카오는 0.28% 내림세 보이면서 35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뭐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쿠팡을 붙여놨다. 예. 두 거대 기업이 딱 붙어서 시너지를 내면 엄청날 것 같고, 지금 뭐 거기다가 일단 유통업계에서 가장 그 걱정하는 부분이 네이버가 일명 그 라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TV 틀면 채널 하나 건너서 이렇게 홈쇼핑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바일로 네이버로 해버리는 겁니다. CJ에서 연예인이라든가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을 출연시켜 갖고 CJ 그 제품들을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장 규모가 지금 3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2023년대는 약 10조대로 좀 커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쇼핑을 네이버 홈쇼핑이 새로 네.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유통업계인 홈쇼핑도 덩달아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걱정해야 될 업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입니다. 네이버와 CJ그룹 모두 거대한 기업들인데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가 굉장히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볼게요. 미국 대선 이슈입니다.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네네.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네. 5G만큼은 정책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미국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지요. 누굴 지지합니까? 전문가님은요? 누굴 지지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그러는데 뭐 하여튼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네. 두 분 나오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트럼프님. 자, 일단은 두 분이 이제 공약한 게 있는데요. 5G에 관련돼서 공약한 게 있는데 둘 다 이게 상당히 5G에 대해서는 그 좋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5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를 쏟아붓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큰 규모네요. 1조 달러. 큰 규모? 그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1200조입니까? 뱅커님께서 여기서 억겁의 세월을 일을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5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겠다 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4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5 통신망 그리고 전기차 5G 이런 데 개발하는데 투여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대선 외에도 또 다른 호재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이건 대통령들이 공약을 한 것이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아이폰 유저 뱅커님 곧 나오거든요. 신제품이. 빨리 돈 월급 타셔갖고 네. 아이폰 12로 좀 바꾸셔야 되는데. 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이폰 12가 지금 이제 5G를 이제 탑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닥다리 핸드폰이냐 그랬는데 드디어 아이폰 유저들도 좋아할 만한 5G를 이제 생태를 하면서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지금 아이폰 12 발표해서 5G 전국망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나왔는데 통신망이 없어요.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쓸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구축이 된다 그러면 5G 관련 수혜 종목 눈 돌릴만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미국이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지금 늘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든가 핀란드의 노키아, 삼성전자, 중국의 ZT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코나 시에나 같은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유럽도 같은 경우도 지금 화웨이 대신에 에릭슨이나 노키아 등을 물량을 좀 확대하면서 화웨이는 죽고 다른 기업들이 점점점 성장한다고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종목 이름이 살짝 나온 것 같긴 한데 네네. 5G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면 사실 장비 관련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미국에는 시스코하고 시에나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요. 네. 시스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장비 여기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에나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교환기 사이에 들어가는 프론트홀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스닥에 상장한 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도 좀 5G 안테나 제조사로 좀 유명한데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미국 종목은 저희 다 알아봤어요. 근데 네네. 미국 종목만 알아보면 저희 아쉽잖아요. 네네네. 수혜를 받게 될 우리나라의 5G 장비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요. 초고다층 PCB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디지털 누딜이 발표되면서 정책 수혜도 받는 거죠. 네, 같이 좀 올라주고 있고요. 또 같은 기간 약 10% 정도 상승한 KMW 이것도 좀 수혜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 기지국용 안테나 생산 점유율 1위인 에이스테크도 같이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후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5G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도 따르는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동진 세미캠과 제넥신입니다. 먼저 동진 세미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관님께서 댓글을 주셨거든요. 동진 세미캠 설명 부탁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은 보니까요. 오늘 27,250원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27,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진 세미캠 한 문장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베 가는 길에 주가도 가네. 아베 가는 길에 주가도 가네. 이게 무슨 의미죠? 네. 사실은 이 동진세미캠 주가가 9,000원대부터 38,000원까지 뭐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아베가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고 네. 있거든요. 요게 이제 관광재 제조업체로 불산과 포토 레지스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요게 지금 수출 규제가 받으면서 수출 규제 관련 테마주로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수출 규제 테마주였는데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 그 메모리 라인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줬는데요. 자,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먼저 좀 네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지금 일단 보면은요, 3월에 9,150원.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졌다가 네. 이후에 수출 테마 좀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줬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처음 말씀하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주당 거의 29,000원. 네. 예, 이 정도면은 지금 뱅커님 호텔 신라 가서 지금 식사하고 계셨을 텐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사주셔야 되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사갖고 본인이 사주세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27,9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요 가격이 지금 현재 보면은요. 중장기 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놔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테마를 받고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테마가 좀 끝나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다 조정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해 상승한 종목들은 지금 차트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중장기 이평선 27,900원, 800원에 이게 붙어 있는데 이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반등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나와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주가 반등은 지금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고 이 가격 27,000원만 지금 지지가 된다 그러면 그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년이라도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가격대에 대해서 한 2만 원대 후반 중반에서 좀 오랜 기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가 다시 한번 받아주면 네. 그때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종목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뭐 계속 무작정 계속 횡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언젠간 다시 한번 테마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중장기 이평선 잘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테마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안정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넥신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제넥신 오늘 시가를 보니까 13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먼저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통화 중 뚜뚜뚜 지금은 통화 중. 뱅커니 네. 저유 뚜뚜뚜뚜뚜 용어입니다. 예. 통화 뚜뚜뚜뚜 지금은 뱅커니 통화 중이오니 네. 다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자, 제넥신 주가 올해 4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주당 무려 15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와우. 그 이유가 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백신 관련 정보로 주가가 올라가 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소식이 이게 사실 제넥신이 우리나라 백신 업체 중에서 가장 임상이 빨리 들어간다고 하면서 네.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줬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일상이 들어갔다, 가장 빨리 들어갔다 하고 있고, 해외에서 지금 백신이 지금 곧 개발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네. 2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일상에서 지금 소식이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임상도 돌입하고, 곧 이제 발표한다. 조금 이제 임상 시험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상이 통과돼야 이상이 가고 삼상이 가는데, 그렇죠. 예, 일상에서 지금 넘어가지 않고 다만 지금 백신 후보 물질이 지금 쥐와 원숭이의 대상으로 뭐 감염 방어 효과가 났다라는 논문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사람하고 쥐하고 원숭이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네. 일상에서 이상 넘어가는 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식이 없고 일상 얘기가 지금 통과됐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1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도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네. 여기 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네. 기대감을 해소시켜줄 임상 통과 시험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일상 발표에서 만약 실패했다 이런 이게 나오면 주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렇죠. 네. 통과가 안 되면 이 주가가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이게 있는 반반의 확률인데 예, 너무 예. 등락이 크잖아요, 사실. 네네 지금 뭐 네. 지금 뭐 우리 뱅커님이 주사위를 딱 하나 돌렸는데 이게 홀이냐 짝이냐 이런 네. 문제인데 한데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일상이 통과 얘기가 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일상도 가장 빨리 개발에 들어갔긴 했지만 네. 임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 못했다. 그러면 주가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근데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2상, 3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일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1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 좀 반등 시 좀 매도라고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임상 소식을 굉장히 좀 기대해 봐야 되겠거든요. 만약 여기서 임상 실패한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주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좀 호재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지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고요. 네. MSCI 지수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 지수에 요번에 지금 편입될 편입 가능성. 오. 네네네. 네. 신풍제약이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요 지수에 편입되면서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줬거든요. 요것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 분석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요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악재도 다시 호재가 된다면 호재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 한번 다시 한번 급등할 여인이 있긴 한데 네. 이 두 개 다 워낙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넥시는 보니까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어디로 갈지 모를 것 같은데요. 어디에 더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두 가지 종목을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